자, 원리합계가 어디서 너네가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냐면, 그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돈을 넣게 되면은, 돈을 넣으면, 자, 우리가 이제 예금으로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적금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어쨌든 돈을 넣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해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말하는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원리합계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금 파트와 적금 파트로 나뉘는데요. 자, 여기 파트가 예금이에요. 적금이고요. 예금과 적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예금은 한 번 넣으면 더 이상 넣지 않아요. 돈을 한 번 넣고 계속 그 기간에 따라 이자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적금은 계속 돈을 넣습니다. 원금 자체를 계속 넣어요. 매달 넣든지 매년 넣든지 계속 돈을 넣어요. 그게 차이죠.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실 너네가 뭐만 기억해도 되냐면 공식만 기억해도 돼요.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할게요. 자, 먼저 그 예금의 형태는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어차피 시험에는 단리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리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이자를 주면 나중에 이자가 합산되잖아요. 근데 이자는 처음에 냈던 금액에 대한 이자만 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자가 플러스 됐을 때 그 이자 플러스 된 거는 원금으로 취급하지 않아 버려요. 그럼 열받잖아요. 아니 그것도 원금에 들어갈 거니까 이제 플러스 된 거잖아. 그게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단순한 이자 계산이라서 단리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복리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쓰는 예금의 형태로서, 자, 우리가 원금이 있어, 이자가 들어왔어. 그럼 이자를 합친 그 원금이 늘어났지. 그거에 대한 이자를 또 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형태가 되는 시스템. 이게 바로 복리법이에요. 자, 복리법 공식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원금이 있을 것이고요. 원금의 1 플러스 R, 이게 이율이에요. 이율. 그리고 여기에, 자, 이자 주는 횟수죠. 이게 끝입니다. 이게 복리법입니다. 뭐와 비슷하죠? 일정하게 증가시키는 형태에 대한 계산법과 똑같습니다. 그죠? 일정하게 증가시키는 형태의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복리법이고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요. 넣고, 자, 이거는 1년, 연이율. 이게 연을 이거 안 쓰죠. 이렇게 쓰죠. 자, 연이율, 요즘에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5% 정도까지 할게요. 5%. 이 연이율이 한 1년당 5% 이자를 준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몇 년, 10년간 넣어요. 10년간 넣으면 그때 원리합계는 얼마가 되냐? 바로 100, 단위 만 원으로 볼게요. 1 플러스 100분의 5의 식제곱. 근데 이거 계산은 뭐 너네들이 할 수 있게 문제를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다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되게 간단하죠? 예금. 예금은 더 응용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적금으로 들어갈게요. 자, 적금은 응용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적금되는 응용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법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안 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런 거에 언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시험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건 교과정에는 아니에요. 교과정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공식이라도 외우시면 되는데, 자, 이 적금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죠. 내가 매달 돈을 넣어요. 원금을 넣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원금이 계속 추가가 되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또 이자도 계속 늘어나겠죠, 결국에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일정 기간 몇 회 동안 넣어야 원금을 계속 넣었을 때 그걸 다 싹 다 더하고 싶은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 이거를 보통 적립총액이라고 해요. 적립되는 총액이라 해서 원리합계보다 좀 더 큰 단위죠. 적립총액. 자, 이건 적금은 이제 적립총액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좀 보여보자고요. 자,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자, 매년 초에 넣는 경우가 매년 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적금을 매년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매년. 근데 이거는 이제 매년이지만 매월도 가능해요. 오히려 적금은 매년 넣지 않고 매월 넣어요. 오히려 실생활은.
자, 그래서 매년도 되고 매월도 돼. 매년이면 1월 1일 날 넣어. 매년 말이면 12월 30일 날 넣어. 그 둘의 차이를 잘 기억하시고 매월 초면 1일 날 넣어. 매월 말이면 30이나 31일 날 넣어.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초에 넣었어요. 1월 1일에 넣었어요. 1일에 넣었어요. 한 달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이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아, 그건 줘야죠. 자, 근데 매월 말에 넣습니다. 31일날 또는 30일날 넣거나 12월 30일날 넣었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한 달,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자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아, 이자 주면 안 되죠. 양아치죠. 하루 지났다고 1년치 이자를 준다? 그러면 은행 말아먹죠. 만약 그게 실제 일어나면 나는 억대를 막 꾸려가지고 12월 30일날 은행에 넣겠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자만 다 받아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 이자를 주겠다? 이건 이자를 한 번 주지 않겠다라는, 이자를 한 번 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더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한 번 듣고는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자, 내가 이제 원금을 넣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자, 이거 매월 넣는 걸로 갈게요. 매월 내가 원금 A를 넣습니다. A를 넣었어요. 첫째 달 A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원금 A가 지금 나 기수를 초에 넣을 거예요. 초에 할 거야. 초에. 자, 그럼 얘가 이제 얼만큼 보관이 되냐? 은행에 N달 보관이 돼요. 내가 N개월 넣을 거거든요. N달 보관됩니다. 자, 이건 N번의 이자를 준다는 의미예요. 왜? 초에 넣었으니까. 자, 그럼 얘는 원리합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율은 R이에요. R%. 얘는 그러면 예금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예금의 형태로. 자, A에 뭐가 되죠?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이자가 플러스한 원리합계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원리합계예요. 이건 이제 원리합계로 이제 계산하고요. 자, 다음 달, 두 번째 달에 내가 또 원금 A를 넣습니다. 자, 이걸 왜 내가 좀 약간 간격을 줬냐면 한 달이 지났다는 의미야. 한 달이 지났다는 의미. 자, 그럼 얘는 얼마 보관되냐 은행에? 이 금액은 한 달이 빠졌으니까 N-1개월 보관됩니다. 달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자, 그만큼 너희가 이자 주는 횟수도 N-1번으로 바뀐다는 뜻이고, 그럼 얘는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냐?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됩니다. 자, 이자 한 번을 덜 받는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마지막 N번째 달은 바로 이자 한 번을 받습니다. 한 개월 지났으니까. 초에 넣었으니까 초에 넣었으니까 한 개월 지났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자 한 번을 받아요. 그래서 원리합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난 이거를 다 더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그걸 적립총액이라고 하고요. 원리합계를 다 더한 걸 적립총액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 더하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자, 이게 초항. 이게 첫째 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자,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 그럼 얘가 바로 공비가 되는 항의 개수가 N개인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나옵니다. 자, 초에 넣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수불이라고 해요. 기수불. 초에 넣는 거를 기수불, 적금에 초에 넣는 걸 기수불 공식이라고 하고요. 공식은 유도합니다. 공비 빼기 1 플러스 R 빼기 1. R-1 할 때 이 R이 얘가 되니까 R 빼기 1. 첫째 항 A의 1 플러스 R이 되고요. 공비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 N제곱 빼기 1이요. 그래서 약분돼서 공식 나왔습니다. R분의 A의 1 플러스 R 가로 열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어떤 친구들은 답 맞히려고 공식만 외우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공식만 외우면 답은 맞히게 되어 있습니다.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게 바로 기수불 공식이고요. 자, 옆에다 기말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기말불은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왜냐? 두 번이라 하지 않는 거. 자, 기말불은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기말불은 매달 말에 넣어요. 매년 말에 넣어요. 자, 그러면 첫 달에는 A는 N개월 보관, N-1개월 보관됩니다. 한 달 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때 원리합계는 이게 되죠. 자, 빨간색은 기말불.
말에 넣는 걸 기말불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할 거는 N-1 아니 한 달 더 빼 N-2개월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이자는 N-2제곱. 자, 이렇게 쭉쭉 가고 맨 마지막 달 A 하루 지났어. 이자 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A가 돼. 얘는 A가 돼. 자, 그럼 기말불 공식 들어갑니다. 기말불 공식. 기말불은 첫째 항이 A고요. A고요. 공비는 동일합니다. 공비는 동일. 1 플러스 R씩 계속 곱하니까 동일. 항에서도 동일. 자, 공식은 어떻게 되냐? R 빼기 1, 공비 빼기 1에 첫째 항이 A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공식 R분의 A 가로치고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1 플러스 R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자, 이게 공식 과정을 유도하는 걸 잘 모르더라도 외우기만 하면은 답은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는 최소한의 너네가 진짜 해야 될 일로서 정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공식이라도 외워주시고, 자, 여기에 응용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응용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낼게요. 자, 너는 이런 생각 한 적 없니? 원금을 꼭 똑같이만 내야 될까? 원금을 꼭 똑같이 내야 될까? 원금을 달리할 수 없을까? 원금이 달마다 내는 거예요. 네. 매번 매달, 너네 월급 받으면 매달 이렇게 적금 내는 것처럼. 자, 그러면 원금을 너네가 다르게 하겠다 이거지. 왜? 원금도 늘리겠다 이거야. 원금도 늘리겠다. 자, 그럼 원금을 늘리는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첫 번째, 이율과 똑같이 늘리는 경우가 있고 이율하고 다르게 늘리는 경우가 있어. 자, 근데 이율하고 다르게 늘리는 경우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후원고에서 딱 한 번 봤어. 10년 동안 의정부 기출에서 딱 한 번 봤어. 후원고에서 딱 한 번 냈었어. 이율을 다르게, 원금의 증가율이 이율과 다르게 낸 경우 딱 한 번 봤고, 대부분 지금까지 기출은 원금의 증가율이 이율과 똑같은 경우로 내는 경우는 되게 많았어. 그래서 나는 이런 확률 게임 할 거야. 자, 원금과 똑같은 이율만 드릴 거야. 그리고 너네가 나중에 혹시 나오면 응용으로 해야 될 바래. 이렇게 할 거라는 건 똑같이 너네가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공식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원금을 처음에 얼마 내냐면 똑같이 A를 넣어요. 자, 되게 재밌어요. 원금을 A를 넣습니다. 자, 기수불로 할게요. 기수불. 기말불 기수불인데 기수불로 할게요. 자, 그럼 얘는 몇 개월 보관됩니까? 똑같이 N개월 보관됩니다.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돼요. 자, 다음에 낸 원금은 A가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원금의 증가율이 R%면, 자, 다음에 내는 금액은 A의 1 플러스 R입니다. 맞죠? 원금이 R% 증가했으니까 1 플러스 R에서 이게 원금이야, 다음. 근데 이 다음 원금이 잘 보시면, 이자 한 번을 더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내가 이자 한 번을 덜 받죠? 그거를 내 원금에서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N-1개월 보관되면은 여기에 N-1을 곱하면 하나가 있었으니까 되게 신기하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아까 다시 말하면 한 달 뒤에 넣었으니까 그 한 달 뒤에 이자를 덜 받는 것만큼 내가 원금에서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면 똑같겠죠. 최종 원리학계는 똑같겠죠. 근데 이거 결국 다 똑같아요. n번째 달까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몇 개이기 때문에? n개이기 때문에 최종 적립 총액은 n,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럼 너네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달리하는 경우는 얘가 다른 거죠. 다르면 여기가 다르게 넘어가는 거겠죠. 그거를 더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걸 내면 안 되는 이유가 진짜 복잡합니다. 내가 그 호응고 나왔던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욕했어요. 이걸 왜 내냐? 라고 내가 욕했습니다. 그때 전원 다 틀렸습니다. 우리 학원에 있는 애들은. 솔직히 맞히기가 거의 힘들 정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네가 그 사람이 잘못 낸 거고, 어쨌든 그걸 내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내신도 이거 수능도 아니고 내신인데. 자, 여기까지만 할 줄 아셔도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이해를 만약에 완벽하게 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최대한 이해해 보시고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공식이라도 내가 지금 3개 공식을 알려줬죠? 아니 예금까지 하면 4개. 예금, 원리합계, 적금, 기수불, 기말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금에 대한 증가율이 똑같을 때 이유가 똑같을 때 정의 총액까지 해서 4개 알려줬어요. 정 안 되면 진짜 4개라고 기억합시다. 자, 이게 다 되셨다면은 직접 문제 필수형 11번 풀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2문제 풀게요. 자, 2문제 풀고 너희들이 2문제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 고생이도 뒤에 있더라고요, 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문제 볼게요. 1월부터 매월 초, 이런 거 동그라미 치는 연습하셔야 돼요. 초에서 씁니다. 기수불이겠네요. 자, 일정한 적립하여 10월 말에 100만 원을 마련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아, 총 10개월 넣어요. N이 10이에요. 자, 100만 원을 마련하라고 한다. 자, 적립 총액이 100만 원이에요. 자, 내가 얼마씩 적립해야 되냐, 얼마씩 금액, 적금을 넣어야 되냐 이거죠. 그걸 A라고 하겠습니다. 적금액, 매달 적금액 A. 자, 그럼 공식 그대로 들어갈게요. 공식이 되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공식이 뭐였죠? 기수불 공식 R분의 0.03분의 자, A 곱하기 1 플러스 R A 곱하기 1.03 1.03의 항일수 10개월 열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게 바로 얼마가 되었다? 100만 원이 되었다. 자, 이겁니다. 단위는 만 원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몇이라고 나왔죠? 1.3. 1 빼면 0.3. 자, 100 곱하시면 10. 그러면 A 곱하기 10.3이 100이 되고 A는 결국 10.3분의 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00을 103으로 나눌게요. 10씩 곱해가지고. 자, 그럼 9 곱해서 927. 그러면 9를 여기다 곱한 거죠. 그 다음에 730, 7, 21. 자, 그러면 9.7이 나오고, 이거 계속 해야 돼요. 90, 0. 그러면 9.70, 그 다음에 8.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단위가 만 원이었기 때문에 97,080대예요. 근데 100원 미만은 버리기 때문에 97,000원씩 적립하면 돼요. 97,000원씩 10번 적립하면 100만 원에 도달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공식에 대입만 했을 뿐이에요. 계산했더니 답이 나왔을 뿐이고요. 자, 그걸 진짜 너네가 느꼈으면 좋겠고. 자, 내신은 우리가 어차피 뭐 특목고도 아니고 일반고는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변수가 아까 말했던 원금의 증가율이 나오는 경우인데 그것도 내가 공식화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될 건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11-3번은 너네가 아직 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들으세요. 11-3번. 너네는 이제 11-1번하고 2번만 푸시면 됩니다. 자, 11-3번은 자, 두 개를 섞습니다. 예금하고 복리를 섞어서 둘이 쌤쌤이 시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너네 풀기 힘들 거니까. 정말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일시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적금과 예금이 쌤쌤이 되는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적금과 예금을 쌤쌤이 시키는 형태. 그래서 너네가 배웠던 그 적금, 예금 둘을 공식 그대로 놓고 쌤쌤 해서 결국 푸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올해부터 매년 말에 내가 100만 원씩. 자, 원래 연금이라는 게 어때? 매달, 매년이네, 이거는. 매년 말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받는 연금이 있다. 그죠? 1년에 100만 원씩 받는 거. 뭐 이렇게 짜냐? 매달 아니야, 이거? 매년? 진짜 나오네? 너무 이상한데? 100만 원을 1년 받고 어떻게 했어? 이거 좀 이상하다, 문제가. 현실에 안 맞는다, 그지? 자, 매년 말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받는 연금이 있다. 자, 그러면 연이율 4%,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이 연금을 올해 초에 내가 한꺼번에 받는다면, 쉽게 말하면, 난 10년 동안 안 받을 거야. 길어, 너무 길어. 그냥 일시불로 줘. 그럼 많이 줄까, 못 줄까? 100만 원씩 10번이면 1000만 원이잖아. 1000만 원 줄까, 안 줄까? 절대 안 주지. 적게 주지. 자, 그 적게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묻고 있는 문제야. 정답은 833만 원인데, 자,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받아들이시고 안 되면 공식만이라도 기억하세요. 내가 이 연금을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받는 거를 내가 쓰지 않고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그건 뭘까요? 적금이죠. 맞아요? 내가 받는 연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은행에 넣습니다. 그러면 적금이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매년 받는 이거를 적금으로 결정을 할게요. 적금으로. 그러면 말에 넣기 때문에, 말에 받기 때문에 말에 넣을 거예요. 얼마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자, 이율은 똑같이 4%. 몇 번? 10번. 시작할게요. R분의 그 다음에 원금 100만원, 그 다음에 1.04, 1 플러스 R에 자 10번 빼기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받는 금액을 그때그때 바로 은행에 넣어. 그럼 적금이 되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나 일시불로 줘. 한 번에 받습니다. 그 받은 거를 예금으로다가 은행에 넣어버리죠. 왜? 그 일시로 받은 거를 은행에 넣고 이제는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금이죠. 자, 그래서 이건 예금이 됩니다. 그 예금금액 우리는 몰라요. A 그리고 1 플러스 연이율 똑같이 0.03 예금이나 적금이나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얘는 10년. 이 둘이 어떻다? 쌤쌤이 되게 만들 때 A가 바로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 됩니다. 자, 정 안 되면 이렇게 공식이라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산 나오게 됩니다. 1.5에서 1 뺀 0.5가 되고요. 0.5고요. 여기는 100을 곱해서 자 4분의 100 곱하기 50 약분시킵니다. 25. 그러면 얘는 또 1.04에 10제곱은 1.5니까 1.5a가 돼요. 자, 그러면 1.5a가 2분의 3a라고 할게요. 다 된 것 같아요. 2분의 3a가 25 곱하기 50 하면 자 1250이 돼서 a는 1250 곱하기 3분의 2 하면 이거 계산이 다 안 되구나. 잠깐만, 이거 계산이 안 되니까 3분의 2500이 돼서 2500을 3으로 나누면 38에 24 33은 9 33은 9 33은 9 833.3333 돼서 소수점 안에 천천짜리에서 방울림합니다. 833만원 즉 833만원을 일시불로 받으면 쌤쌤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것도 있다 이거죠. 이건 나이로 최상급이에요. 잘 나오진 않아요. 이게 나오려면 진짜 어려운 거라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한다면 너네가 이제 11-1번하고 2번 두 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시그마 들어갈게요. 내일은 3시간 내내 개념 수업만 할 겁니다. 그래야 시그마를 일단 다 나갈 수 있고요. 오늘 내가 말했죠. 한 30분씩 더 딜레이 할 수도 있다고. 오늘 9시 반까지 할게요. 9시 반까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예 10시까지로 딱 모두 받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예 10시.
다음 주부터 너네 이제 6월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한 달 때는 무조건 1시간씩 더 딜레이 한다고 했죠. 다음 주부터는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10시까지 수업할게요. 시험 대비집은 다음 주에 나갑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 시험 대비집 드릴게요. 자, 1분 뒤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공식만 써서 푸는 거예요, 진짜로. 자, 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불러보십시오. 1번, 2번 두 개. 질문.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한번 해볼게요. 자, 기수불, 기말불. 기수불.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원금을 구하는 겁니다. A라고 할게요. 단위는 10,000원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율 0.4%, 그 다음에 기간 매월 넣는 겁니다. 근데 몇 년? 2년 넣습니다. 24개월. 자, 시작해 볼게요. 공식에 의하면 R분의, 넣게요. R 0.004분의, 자, 원금 A에 1 플러스 R 1.004에 1.004에 24번. 자, 했더니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600만 원. 자, 너네가 쉽게 말하면 내가 24개월 동안 얼마씩 넣으면 600만 원 얻어낼 수 있냐, 그걸 생각하고 내가 적금을 넣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적금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돈을 마련하는, 내가 원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은행 가서 진짜 이렇게 합니다. 아, 저 2년 뒤에 저 1,000만 원 필요하거든요. 자, 2년 뒤에 1,000만 원 만들어주게끔 매달 얼마 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은행에 갔다가 다 계산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 계산합니다. 이거 1.1, 0.1이요. 자, 0.1이고 1000 곱할게요. 1000 곱하면 4, 1000 곱하면 1004, 그리고 0.1, 600. 자, 이거 또 보기 싫어. 이거는 10을 양변에 곱할게. 10을 양변에 곱하면, 자, A에 이 약분 돼요. 자, 약분 되면은 4, 2, 8, 4, 5, 20, 4, 1은 4. 이건 이제 10 곱해서 없어지고요. 이건 6,00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 정답은 6,000을 251로 나누면 돼요. 2, 그러면은 2, 502, 자, 980, 자, 4 안 되고 3이요. 3, 75, 그러면 2, 2, 7, 0이요. 9 되네요. 자, 그러면 23.9 정도 되는데요. 자, 여기 단위가 이게 10,000원이기 때문에 239,000원. 근데 1,000원 단위까지 구하려니까 여기 뒤에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런 거 없구나. 반올림 그런 게 없네. 그럼 239,000원. 맞네요. 239,000원. 반올림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죠. 1,000원 단위까지. 239,000원. 자, 매달 239,000원씩 24개월 넣으면 600만 원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11-2번. 자, 11-2번. 자, 이거는 2개 하시면 됩니다. 자, 적금에 대한 형태 공식 2번 쓰면 돼요. 자, 갑은 핵심 어긴 거 들어갈게요. 갑은 월요일 0.6%, 매월 초에 48만원씩 2년 동안 확인. 자, 을은 또 마찬가지로 월요일 안나왔네. 아, 같은 월요일이었구나. 같은 월요일 똑같아요. 0.6. 그 다음에 얘는 매월 초, 얘도 초에, 자, 얘는 얼마씩? A만원씩 3년 동안 정리. 자, 근데 둘이 금액이 쌤이 되었다 이거예요. A는 얼마냐? 자, 공식 2번 씁니다. 둘 다 비수분 공식 시작할게요. R분의 갑부터 시작합니다. 갑부터. 갑의 종립 총액 R분의 바로 A 48. 자, 1 플러스 I 1.006, 그 다음에 1.006에, 자, 여기는 2년 동안 정비죠. 매월이니까 24개월 마이너스 2. 갑 끝났고요. 이번엔 을 들어갑니다. 을은 이율 똑같아요. 0.006.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얼마? A만원. 이율 똑같아요. 1.006. 1.006에 얘는 3년 36개월. 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애초에 이게 다 날아가는 건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얘는 1.25 빼면 0.25. 48 곱하기 0.15는 A 곱하기 1.24를 뺀 0.24가 됩니다. 자,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자, 100분의 없앨게요. 100분의 100을 곱하면 15, 24. A는 얼마입니까?
30만 원. 깔끔하게 좋죠? 깔끔하게 30만 원.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이제 시그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는 시그마의 합의 기호, 시그마의 기호 성질, 기본 성질까지 해가지고 자 페이지 217쪽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죠? 그것까지 하면 바로 끝낼 거예요. 빨리 하면 30분 내로 끝납니다. 오늘 첨삭 누구죠? 두 사람? 오늘 해야 되잖아. 여기는? 오늘 할 거 많은데 세 사람? 알겠습니다. 아, 내가 그 목요일에 첨삭을 했잖아. 와, 목요일에 첨삭이 7명이 갔어. 7명이었거든. 그래서 첨삭 시간에 7시 반부터 시작했잖아. 끝나는 게 11시 반이었어. 4시간 첨삭했어. 7명은. 힘들었다, 진짜. 1학년 5명, 2학년 2명. 자, 합의기호. 이제 마지막 두 단원 남았어요. 이번 주 한 단원, 다음 주가 막단원이에요. 다음 주가 끝입니다. 진도는. 자, 먼저 시그마의 합의 기호를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시그마는 사실 이 SN의 단점을 보완한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N의 단점을 보완시킨 형태인데,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시그마입니다. 자, 일단 시그마는 어떻게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자, 여기 세 가지 형태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밑에는 문자 아무거나 써주세요. 이거는 아무거나. 근데 너네가 지금 배우는 수험 파트에서의 바로 시그마 파트는 거의 대부분 K 아니면 N으로 되어 있어요. K 아니면 N. 그래서 K로 된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 이게 바로 뭐냐면 더하는 항의 첫 항 넘버입니다. 더하는 항의 첫 항 넘버. 자, 그리고 여기는 뭐를 넣냐면 일반항을 넣어요. 자, 일반항이 보통 AN이면 여기 변수, 이게 변수예요. 변수에 맞춰서 N이 아닌 K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바로 더하는 항의 끝항 넘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시그마라는 것 자체는. 근데 이 시그마를 어쨌든 이용해서 SN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했을 때, 그럼 SN에 어떤 단점이 있길래 얘를 보완시켜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이거야. 얘 어떤 단점? 바로 첫 번째. SN은 반드시 1항부터 돼야 돼요. 얘는 1항부터 더합니다. 즉 S3이라는 형태는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 즉 S의 모든 형태는 다 1항부터 더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1항 더하기 싫은데 5항부터 10항까지 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S10 빼기 S3. 오, 맞아. 이건 S로 표현이 뭔데? 안 된다? 근데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단점을 이거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단점이 뭐예요? 더하는 항과 항의 간격이 무조건 1이어야 돼요. 얘는. 자, 우리가 더하는 항과 항의 간격이 무조건 1항 관계예요. 1항 관계. 항과 항의 간격이 1이어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 S5를 할 때 내가 1항부터 5항까지 할 때 항과 항의 간격이 1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막 6항 간격 뜰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더하고 싶거든.
이거는 SN으로 표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야, 그런 한계를 너네가 이제 극복해서 만들어낸 형태가 바로 시그마야. 자, 그러면 이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자유자재로 너네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이제 필요한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더하는 형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너네가 거꾸로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이런 거. 이거를 표현하는 거. 이제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직접 너네들이. 자, 이런 거. 그리고 뭐 진짜 더 어국지 같은 경우도 가능한 게 이것도 실제 가능해요. 자, 요거 너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K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요. 3. 3항인 거죠. 3항부터 3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7까지 넣는 거잖아. 7항까지. 근데 그 중간을 다 넣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뭐가 되냐면 4 넣어요. 그러면 4 넣으면 4, 3, 12에서 1 뺀 11. 자, 그러면 이제 8까지 넣는 건데 5 넣으면 14, 6 넣으면 17, 7 넣으면 20, 8 넣으면 23. 자, 다음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4 넣으면 5 넣으면 20. 이게 다 시그마로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얘는 한광의 간격이 1, 얘는 한광의 간격이 3, 한광의 간격이 제곱 간격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시그마입니다. 그럼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쉬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응이 되니까요. 그러면 너네가 역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연습해보자고요.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일반항 상태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열이니까 수열로 나타내는 형태가 있어요. 자, 하나는 너네가 이제 이렇게 한번 주는 걸로 해볼게요. 이거 한번 너네가 맞춰보세요. 이거를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보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너네가 배운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니까 등차나 등비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좀 낫지. 자, 이거 한번 표현해보세요. 거꾸로 시그마로 표현해보세요. 시그마. 이것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시그마를 풀어헤치는 건 기본이고요. 거꾸로 이걸 시그마 시킬 수 있는 능력치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그마로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 내가 알려줄 건데 알려주기 전에 한번 너네가 미리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자, 어떻게 접근하냐? 이렇게 항의 여기 범우가 이렇게 규칙적인, 즉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등차 수열. 그럼 나는 이거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의 등차 수열 일반항 바로 4 플러스 n-1d 5n-1이죠. 자, 그럼 일단 a에 5k-1 쓰세요. 자, a라고 하는 형태의 일반항을 바로 여기에 k로, n이 아닌 k로 넣어서 세팅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여기에 당연히 1 넣었을 때 4가 되는 거니까 k는 1부터 몇 넣으면 99가 되죠? 20.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항의 넘버가 등차 수열 간격으로 너네가 항의 간격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의 등차 수열 일반항을 바로 A 옆에다 써주시고 몇부터 몇까지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끝나는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등차 수열 맞지? 등차 수열 일반항 3 플러스 n-1t 4n-1 맞아? 그럼 일반항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K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N으로 하면 안 돼요. N으로 돼요. 근데 N으로 되는데 우리가 K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K를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4K-1 시그마 K는 자 몇 넣었을 때 3이에요? 1. 그리고 이 가로 해야 돼요. 가로 안 하면 시그마가 4K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가로 치고 몇 넣었을 때 47입니까? 잘했어요. 그럼 역으로 1부터 놓으면 똑같다는 걸 느낄 거예요. 자, 마지막은 등비수열이죠. 일반항 구할 수 있죠. 일반항은 2 곱하기 3의 n-를 맞아요. 첫째 항 2곱, 두 번째 항은 3 곱해서 2 곱하기 3이잖아. 자, 그러면 일반항이 2 곱하기 3의 k-1 거기다가 시그마 k는 몇부터? 1. 몇 가지? 6.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너네가 시그마가 왜 만들어졌냐? LC는 단점을 구한해서. 그럼 시그마 어떻게 구성요소가 되냐? 이렇게 구성요소가 있고 그 구성요소가 된 형태를 너네가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이 형태를 시그마로 시킬 수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거기까지 돼 있다면 일단은 너네가 첫 단계 끝났어요. 자,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질문. 다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다음 파트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자, 페이지 215쪽인데요. 215쪽에 그 2번에 나와 있는 변형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의 변형이라고 나왔거든요. 요거는 뭐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시그마 K는 N부터 N까지 AK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이제 시그마 형태를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1부터로 바꿔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1부터로 바꿔야지만 우리가 시그마 연산할 때 되게 편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얘는 n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그러면 얘는 1항부터 n항까지의 AK에서 자, 무엇을 빼면 될까요? n항까지요? 아니면 n항 전인 n-1항까지요? 그렇지, 잘했어요. 1항부터 n항까지 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빼면 그 다음이 n항부터 n항까지가 남아요. 그게 이겁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K를 1부터 시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요? 라고 하면 시그마에 대한 계산법이 1로 했을 때 가능한 것들이 바로 뒤에 배우는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괜찮아. 등비수열은 1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자연수 거듭제곱이야. 일명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즉 시그마에 대한 1차, 2차, 3차에 대한 변수의 거듭제곱을 우리가 사용할 때, 공식 쓸 때 반드시 여기는 다 1부터로 되어 있으지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1로 바꿔야지만 공식 사용할 수 있기에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 돼. 왜 마이너스 1이죠? 아, 1항부터 n항까지 합에다가 내가 1항부터 몇 항까지를 빼야 m항부터 더하기 시작하냐고. 그러면 자, 내가 이거 바로 전항이 an-1항까지를 더해서 빼야 그 여기 전 단계까지 다 빠지면서 m항부터 더해지지 않냐 이거지 내 말은. 그지? 그거를 굳이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한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이해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일명 너네가 영역을 나누는 건데요. 이건 잘 쓰진 않아요. K는 1부터 N까지 AK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K는 1부터 N까지 AK에서 N 플러스 1부터 N까지 AK 맞아요? 근데 이거 잘 쓸까요? 안 쓸까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거는 이렇게 쓰더라도 이거는 잘 안 써요. 잘 활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많이 씁니다. 자,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자, 너네 이런 거 있잖아. K는 1부터 N까지 AK가 있으면 얘를 똑같게 만들 수 있는 형태들이 있다.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일반항을 AK 플러스 K-1로 바꾸면 K-1로 바꾸면 여기는 K가 2부터 N-1까지 말아. 그래서 얘를 바꾸면 얘가 바뀌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잘 조정을 하면 이 형태를 너네가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 책이 없는 놈인데 이거 따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따로 썼으면 좋겠어. 따로. 자,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의 AK가 있다면, 자, 이거는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죠? 그렇죠. 2n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얘는 1, 그리고 얘는 2 넣으면 3, 4, 3 넣으면 5, 6. 그래서 얘는 홀수번째 항만 n항까지 더하는 거고요. 얘는 짝수번 항만 n항까지 넣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A1, A3, A5. A에 2n-1까지고요. 자, 얘는 A2, A4, A6, A, 2n까지 더해요. 자, 그렇게 해서 홀수 n개, 짝수 n개를 더했을 때 뭐가 되냐 이거야. 1항부터 2n항까지 모든 항이 합하냐 이거지. 그럼 너네가 할 일은 이게 된다는 것과 이게 된다는 것을 동시에 다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수능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논술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응용이 됐습니다. 꼭 내신은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는 3개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거는 3개로 분리됩니다. K1부터 N까지 A3K-1, A3K-1, A3K. 그러면 여기 이제 1 넣었을 때 A1, A2, A4. 2 넣었을 때 A4, A5, A6. N 넣었을 때 A3N-2, A3N-1, A3N 모두 더하면 1항부터 3n항까지의 합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만 너네가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이게 대신 출제가 아주 잘 되는데요. 그럼 너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너네가 응용하는 데 진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면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금 앞에 했던 거는 별로 안 중요했던 거면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와 연관이 아주 크기 때문에 모르면 답을 틀려버리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필수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K는 2라고 한게 n-1을 넣으면 n-2다. 여기다 n-1을 넣으면 네. 그 전에 한 거. 이거? 그 밑에 있는 왼쪽 밑에 이거? 왼쪽 밑에 이거? 이거? 제일 크게 시그마 K는 게 LK 이거? n을 넣으면은 3n-2 그리고 n 넣으면 3n-1 3n 그거 말고 그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이거? 그 완전 왼쪽 옆에 있는 왼쪽 옆에? 이거? 네 아 이거? 자 이거는 2를 넣으면 K 여기 1 넣었을 때 몇이야? A1부터 AN까지 하면 여기 2 넣으면 몇이지? n 마이너스 sorry n 플러스 이거구나? 일단 잘못 썼어요. n 플러스 1이야. 그 얘기한 거죠. 이거 어쨌든 실수했네. 자, 그래서 이것도 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이 시그마 문제를 풀 때 의외로 있잖아. 시그마 문제 풀이 중에 아주 큰 해법이 되는 게 뭔 줄 알아? 시그마 자체를 그냥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야.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시그마의 한 풀이라고 해. 근데 이게 대신에 출제가 자주 돼. 근데 학생들은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1 넣고 2 넣고 그 넣는 거 있잖아. 그거는 해법이라고 제시를 안 해. 그럼 그건 노가다 아니에요? 그게 무슨 풀이에요? 라고 하는데 시그마는 그런 풀이가 상당히 많아. 즉 이거는 모의고사까지 수능 때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는 너네가 정풀이가 없다. 내가 절대 이건 손대지 못할 것 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해가지고 쭉 나열하는 거야. 그게 풀이가 돼버려. 꼭 기억해줘. 이게 아마 내신에 나오는 게 높을 거야.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가 215초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기초예요. 지금 내가 한 건 문제로 내기보다는 기초적인 거고요. 이제 문제화 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시그마의 기본 성질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하고 문제 바로 풀게요. 오늘 217초까지 하고 있죠? 자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말 그대로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괄호가 없으면 시그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괄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 썼다가 감점되면은 왜 이걸 감점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성질 뭐냐? 뭘 것 같아요? 맞춰보시겠어요? 시그마는 변수가 있는 각각의 두 개의 분배가 됩니다. 어떤 형태? 덧셈 뺄셈에. 즉, 첫 번째 성질은 시그마는 덧셈 뺄셈에 각각 분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배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 저 AK, BK를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는 K제곱, 하나는 3의 K제곱. 이거는 뭐 너네가 알다시피 제곱이라고 하는 다항 형태고 이거는 지수 형태꼴인데 이게 이제 각각의 시그마가 영향을 줘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각각의 얘하고 얘를 따로따로 시그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덧셈 뺄셈의 분배 가능하다. 1, 2번을 한꺼번에 설명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변수가 들어있는 AK의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이렇게 앞으로 시그마 바깥으로 내보내서 자,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에 C를 같이 곱해주는 형태로 할 수 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2를 앞으로 내보내고 즉 K제곱의 시그마를 계산한 다음에 2를 그냥 곱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N시상수 너네가 이런 성질 때문에 얘를 계산할 때 그냥 얘를 한 번에 계산해서 2만 곱해준다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세 번째 성질이 되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변수가 K잖아요. 근데 만약에 변수가 아닌 문자가 왔어요. 자, 숫자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시그마의 변수가 아닌 문자나 아닌 숫자가 나왔을 때 얘는 말 그대로 상수항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얘가 n개가 더해지는 거죠. 이건죠. 쉽게 말하면 몇 개? 1부터 n까지. 그럼 n을 n번 더했다? n 곱하면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상수항인 경우는 항의 개수와 곱합니다. 항의 개수는 1부터 n까지. 자, 그럼 요거 좀 더 난이도를 높이 볼게요. 자, 7부터 21항까지 5입니다. 자, 그러면 7항부터 21항까지 다 5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5가 몇 개 있을까요? 자, 7항부터 21항까지는 빼서 1 더한 몇 항? 15개. 그래서 5 곱하기 15가 돼서 75가 된다.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문제 바로 풀게요. 자, 필수형 1번 내가 풀어줄 거고, 자, 그러면 너네가 그걸 바탕으로 유형 연습 1번, 2번, 3번을 집에서 풀어도 돼요. 굳이 뭐 여기서 더 풀 필요는 없죠. 자, 필수형 1번만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너네 내가 분배했잖아요. 그럼 역으로 가능할까요? 묶을 수도 있을까요? 역으로? 자, 그럼 역으로 이렇게 묶을 때는요. 이렇게 묶을 때는 첫 번째, 이 시그마가 똑같아야겠죠. 근데 왜 묶을까요? 자, 묶는 이유. 이렇게 묶는 이유. 묶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따로 계산하려고 한 건데 왜 다시 묶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자, 연산이 안 돼서. 각각 시그마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분수꼴이야. 분수꼴이 있어. 그러니까 분수꼴이 각각은 연산이 절대 안 돼, 시그마는. 근데 이 둘을 합쳤을 때 분수가 약분이 돼서 분자분모가 약분돼서 분모를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묶어서 연산하는 경우는 첫 번째, 연산이 각각 안 되는데 합치면 분모가 약분돼서 연산이 될 수 있는 분수꼴 때문이고. 자, 두 번째, 그냥 각각 계산해도 돼. 근데 간단해지기 때문에. 간단히 되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이다. 각각 간단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 문제는 뭘까요? 이거는 사실 간단히 하는 게 목적이 있죠. 간단히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합쳐주게 되면 자, 이거 제곱할게요. 왜 이걸 각각 제곱해야 돼요? 이걸 왜 제곱해야 되냐? 시그마는 곱수에 분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걸 제곱할 수밖에 없습니다. AK제곱 더하기 4AK 더하기 4 그리고 합칩니다. 이거 제곱을 자, AK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4 합쳤어요. 이렇게 합쳤어요. 자, 그러면 얘가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2AK제곱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그게 결과가 현재 300이죠. 자, 그럼 아까 분배됐던 형태에 의해서 얘는 2 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제곱과 8은 항의 개수 15개와 곱해서 8 곱하기 15가 됩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상수항은 항의 개수와 곱한다는 거. 자, 그럼 얘가 120이 돼서 결국 얘는 이항하면 180 몇이 돼야 될까요? 90이 답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합쳐버렸죠.
수적을 먼저 전개하고 더해야 되는. 네, 무조건 시그마 자체에 대한 모든 거듭 제곱은 곱셈에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다 전개해야 돼요. 이유를 물어본다면 곱셈에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전개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거 나왔다. 자, 시그마 아까 내가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분명히 맞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게 3n제곱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지금 여기 AK가 있으니까 바꿔야겠죠?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의 AK죠. 자, 아까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봐. 이게 이거라는 건 우리가 아까 분명히 설명했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아무 때나 갑자기 너네가 나온다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 못 풀어봐야 되니? 그럼 바로 나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묶고 있는 게 잘 보면 1부터 20까지 AK야. 그럼 여기 2n이 20이 됐지. n에 몇 넣는 거야? 10. 그럼 여기다 10 넣으라는 거야. 이거 되게 간단해. 이걸 공식을 알고 있다면 진짜 거저먹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오늘 할 목표는 다 끝났고요. 자, 유형 연습 1, 2, 3번만 내일 수업 때 와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사람 있나요? 오늘 시험 통과 못했던 거. 다른 사람은 내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첨삭할 사람 빼고 가는 거죠. 저도 오늘랑. 응? 저도 오늘랑. 네네. 문제는 뭔 뜻이에요? 응? 그 문제라는 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 스텝 2 문제 중에서 내가 시험에 내지 않았던 문제 중에 자기가 약한 거 추가로 너네가 더 풀어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의미야. 노트에다가 한 번에 다 야, 아니면 A평지 줄 거야. 정상하고 문제는 풀어도 네, 그 다 하고 가야 돼.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해도 되는데 내일 아침에 하기 싫잖아. 레슨 끝나고 나는 날요? 내일 하고 하면 돼. 근데 그 첨삭은 못 가지고 남아서 이제 문제 푸는 거만 하는 거야. 아마 머리 좋은 친구들은 하지 않으면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이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좀 오래 걸려. 너 오늘 할 거야? 아니 저 내일 내일? 너 오늘 할 거니? 너 주장이 될 것 같아. 너는 잠깐만, 8문제만 되잖아. 틀린 거 3개랑 5개니까. 8개면 금방 했네. 한 30분이면 하겠네. 근데 그거 진짜 완전 제일로 풀어야 되는데 응? 왜냐면 우리가 풀어줬잖아. 그 풀어준 걸 보면서 하면 돼. 왜냐면 숫자만 바꿨으니까 그 푼 거에다 숫자만 바꿔서 넣어주면 되거든. 근데 이제 풀이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해설지를 보고 해야지. 어떻게 하고 있지. 통과 오늘 하는 거죠? 응. 민영이는 오늘 하려면 뭐 새벽까지 하는 거 아니야? 자, 먼저 적다. 문제 수가 적다, 자기. 5문제 이대다. 첨삭할 거.